세 가지만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첫째, 연습 내내 최대한 덜 아프게 할 수 있도록 사전 가동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 둘째, 연습 중에 어깨 기능이 발휘돼서 비거리와 임팩트에 도움이 되도록 출력되는 모터 컨트롤 운동이 되는 것. 셋째, 염증으로부터 운동 후에 최대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컨디셔닝으로 돕는 운동. 이러면 완벽하게 정리되는 거 아닐까요? 동의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바로 해결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습 전에 하는 운동은 두 가지를 소개할 겁니다. 스윙 연습 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거예요. 외회전근을 움직이면서 동시에 고유 수용 감각을 깨우는 것. 왜냐하면 가동성만 늘어나고 그 범위 안에서 어깨가 뭘 하는지 뇌가 모르면 스윙 중에 그 범위까지 도달했을 때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에 부상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반대로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감각을 깨워도 역시 부상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천히 끝까지 그리고 다양하게 움직이면서 각 지점에서 지금 어깨가 안전한가 불안정한가를 신경계가 학습하게 할 거예요. 준비 운동 그 첫 번째는 외회전 스트레칭입니다. 이 운동은 특별히 26만 구독자의 신경외과 전문의도 매우 강조하고요. 무려 260만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에서도 증명된 매우 간단하지만 파워풀한 스트레칭 방법인데요.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렷하고 서서 반대쪽 손 세 손가락으로 어깨 앞쪽 툭 튀어나온 부위를 면대로 감싸듯 만져보면 동그란 위팔뼈 면이 잘 만져질 거예요. 이렇게 앞쪽으로 어깨를 돌려보면 더 확실하게 촉진이 될 겁니다. 이 만져지는 부위가 4개의 회전근개 근육 중에 가장 크기가 큰 견갑하근인데요. 이 근육은 어깨를 안쪽으로 회전시키는 핵심 근육입니다. 따라서 이 근육에 스트레칭을 해주지 않으면 골프에서 요구되는 외회전 각도를 방해해서 손상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골프에서 요구되는 이 외회전 각도는 우리가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똑바로 서서 90-90 포지션을 취하시고 어깨 외회전을 시도했을 때 우리가 준비했을 때 포지션보다 뒤로 팔이 젖혀지지 않는다면 어드레스 포지션을 취했을 때 젖혀지지 않는다는 거니까 바로 백스윙 탑 포지션의 각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때요? 이 구조가 안 지켜진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보상 동작으로 이렇게 치킨윙이 나오면서 클럽 페이스는 닫히고 보상 동작과 함께 부상까지 이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 견갑 하근에 외회전 스트레칭을 해줘야 되겠죠. 내외전으로 타이트하지 않도록. 자, 촉진하고 이렇게 준비가 되면 엄지손가락만 뒤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러면 이 촉진된 부위의 이 구조물이 뒤로 이렇게 롤링이 되는 느낌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엄지가 몸에서 멀어지게 뒷방향으로 뻗으면서 살짝으로 위로 약 10cm 정도만 뒤로 올려주고 멈춥니다. 이때 라운드 숄더가 심한 분들은 이 엄지손가락 쪽에 저릿저릿한 자극이 올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7, 8회 정도씩 양쪽으로 해두시고요. 그 다음 세트는 똑같이 해야 돼. 자, 끝단에서 손목을 이렇게 제껴주는 것까지 합니다. 자, 그러면 자극이 조금 더 깊게 손가락 끝까지 오는 느낌이 오실 거예요. 조금 더 깊은 말단까지 가도록 하기 위한 작업인데요. 이게 목에서부터 연결해서 팔, 손목과 손가락까지 연결해주는 팔 신경얼기를 다 자극해서 감각을 활성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같이 진행해 주시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아픈 어깨 써가면서 우리 골프 한번 쳐보기에 첫 번째 준비 운동이 세팅이 된 겁니다. 준비 운동 두 번째는 외회전 스트레칭 확장 버전이에요. 자, 이 운동은 이 동작을 할 때 너무 불쾌한 통증이 없다는 가정하에 설명드릴 거예요. 동작이 불편한 것이 아닌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져서 불쾌하다면 이 동작을 스킵하세요. 제가 별도로 다른 동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팔을 90도 하고 아이언 클럽의 클럽 페이스를 이렇게 손바닥과 악수하듯이 잡으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시선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시점에서 보시면 바로 이렇게 잡으셨을 때 이 모양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반대쪽 손으로는 샤프트 아래 그립을 잡아주십니다. 자, 이러면 벌써 외회전근의 텐션이 바깥쪽으로 느껴지거든요. 이것만으로도 스트레칭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한 단계 더 갈 수 있다면 이렇게 반대쪽으로 샤프트를 살짝 잡은 손을 살짝 당겨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팔이 외회전 되면서 가동 범위까지 끝까지 오게 됩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요. 끝점까지 천천히 조심하며 넘기고 그 자리에서 10초 머물고 다시 제자리. 다시
끝점까지 천천히 조심해서 넘기고 끝점에서 멈춰서서 10초. 그 다음에 제자리. 이걸 7, 8회 정도 반복해 주세요. 너무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양쪽 모두 해주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같은 자세로 이렇게 똑같이 잡고 똑같이 포지션을 취한 채 이제 백스윙 모션으로 쭉 이어가 줘 보세요. 자, 이렇게 클럽으로 회전 각도를 고립시켜 주고 하는 백스윙이기 때문에 세게 하시면 통증이 나올 수 있으니까 부드럽게 조심조심 스트레칭 한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8개 정도 쭉 천천히 하시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어깨 포지션의 외회전 스트레칭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범위가 확보되지 않아서 아주 불편한 통증이 온다면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런 분들은 보다 안전한 몸 앞에서 하는 리액션 외회전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렇게 아이언 그립 부위를 겨드랑이 사이에 몸통과 팔꿈치로 가볍게 이렇게 잡고요. 뒤에서 보면 요 정도쯤 그립이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데요. 손바닥을 이렇게 거의 펴다시피 하늘로 향하게 보시고요. 이렇게 샤프트를 손가락 2-3개 정도로만 살짝 걸친 듯 잡는다라는 느낌으로 잡아주세요. 이때 엄지손가락이 몸통 바깥을 향하도록 이렇게 두면 됩니다. 꽉 잡지 않고 그냥 걸친다라는 느낌이면 됩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예. 내외전 외외전을 나이스한 강도로 반복해 줍니다. 그러면 클럽 끝에 이 헤드 무게가 있기 때문에 끝점에서 가동 범위를 조금 더 만들어 주지만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닌 반작용에 의한 리액션 동작이 나오면서요.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선 동작이 통증 때문에 안 나오는 분들도 외회전근의 스트레칭이 잘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준비 운동 2가지를 우리가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실질적인 퍼포먼스, 즉 비거리와 솔리드한 컨택에 도움이 되는 어깨 운동을 해야 합니다. 퍼포먼스가 잘 나온다, 즉 볼이 잘 맞아서 거리가 잘 난다라는 건 볼과 클럽이 접촉 시에 나오는 그 충격량을 내 몸이 받아내지 않고 사물로 전달이 잘 되었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는 곧 부상 예방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 점프 후에 착지할 때 관절이 잘 흡수하면 안 아픈데 그걸 못하면 다치는 것과 같은 원리겠죠. 이런 원리로 준비된 2가지 운동 모두 근육과 신경계 모두 한 번에 딱 파이어링 되도록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운동입니다. 이렇게 클럽 2개를 가지고 연습을 하실 거예요. 백스윙 탑에서 어깨와 등 상부 그리고 목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야지만 돼요. 그런데 어깨가 아픈 사람은 이 링크를 사전에 풀어버리죠. 따라서 경추신경과 어깨 견갑의 움직임 사이에 통증이 생기는 것 때문에 그 링크를 풀어버리게 하면 안 되니까 통증을 없애서 안전하다라는 학습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어깨 아프신 분들이 대부분 목에도 이렇게 통증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플렉션 동작에서는 잘 못 느껴도 익스텐션 동작에서는 가동 범위를 다 못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게 안 되는 분들은 목을 뒤로 이렇게 넘길 때 넘기다 말고 아프니까 어깨, 이 상승목은 이렇게 상승이 되면서 그 동작을 멈추는 게 습관화되어 있으실 거예요. 이건 견갑뼈의 안정화가 무너지면서 연쇄적으로 오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언 2개를 가지고 그 기능을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이렇게 몸통 앞으로 나란히 한 자세에서 옆으로 활짝 벌리고 그 다음에 경추 신전 동작을 하면 통증이 신기하게 하나도 없이 견갑이 안정화되면서 완벽한 익스텐션 동작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양손으로 잡은 클럽이 서로 멀어지면서 근데 이때 클럽이 멀어지는 액션이 아니라 등 쪽에 있는 이 견갑뼈가 위로 솟지 않게 척추뼈를 중심으로 가깝게 모이는 액션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액션 때문에 자동으로 클럽이 오면서 멀어지는 것처럼 그 다음에 목을 뒤로 익스텐션 제자리. 자, 혹시 지금 해보셨나요? 어떠실까요? 목 통증 있으신 분들은 아마 바로 느끼실 텐데요. 통증이 바로 없어지세요. 이렇게 견갑뼈의 안정화 액션만 잡아줘도 연결되어지는 경추신경의 통증을 잡을 수가 있고요. 이것은 자연스럽게 나는 안전하다라는 새로운 학습으로 저장이 되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어깨 안정화가 잘 잡히면 견갑 상완 리듬 법칙에 의해서
팔이 오롯이 그 부담을 다 갖고 있었던 그 움직임을 견갑뼈에게 나눠주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더 자유롭지만 파워풀한 움직임 시도가 자동 출력되게 되는 거죠. 한 번에 7, 8회 정도씩 2세트 정도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렇게 옆으로 벌리면서 견갑이 모이도록 하는 액션을 너무 과장되게 하느라고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서 솟을 수가 있습니다. 상승모근을 쓰지 않게 어깨를 내리고 견갑이 뒤로만 모이도록 확장하고 퍼포먼스를 늘려주는 두 번째 운동으로 전완근 훈련을 할 겁니다. 관점을 180도 돌려보면 문제가 의외로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있죠. 이 아픈 어깨를 쉬게 하되 손과 전완의 기능을 극대화하는 거죠. 클럽을 잡는 이 손이 강하면 어깨는 그 부담을 나눠 가지게 됩니다. 우리 몸은 600개 이상의 근육으로 되어 있는데 회전근개 이 4개가 못 해주는 일을 나머지가 충분히 해줄 수 있다는 뜻이죠. 운동 생략적으로 손과 전완의 안정성이 증가하면 상부 체인인 관절의 부담이 실제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근육을 강화하면 신경계가 통증 근육의 활성화 수준을 조절하는 데 효과도 있습니다. 자, 그럼 해볼 건데요. 아이언 클럽 2개를 이렇게 교차해서 잡는데 헤드가 서로 좀 가까워지게 해서 이렇게 잡아주세요. 즉석에서 아령을 만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총 3가지 동작을 할 거예요. 첫째는 플렉션 동작입니다. 이렇게 잡으시고 굴곡 근육을 강화할 건데요. 팔꿈치를 이렇게 구부리고 겨드랑이에 붙이고 합니다. 반대쪽 팔로 이렇게 운동되는 팔꿈치 쪽을 잘 받쳐주시고 홀드를 해주시고요. 손목만 이렇게 굴곡을 해주면서 운동을 해주죠. 자, 이때 팔꿈치를 같이 이렇게 굴곡을 해주면 어깨 근육으로 부담이 가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고립을 해서 손목만 움직여지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8개 정도 하고 반대쪽으로 이어가시면 되세요. 바로 저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로는 로테이션을 해주는 건데요. 이렇게 똑같은 준비 자세를 한 상태로 회전만 해줍니다. 클럽이 떨어지지 않게 아까보다는 그립을 조금 더 강하게 잡고 회전을 해주세요. 반동을 주지 마시고 그냥 속도보다는 이렇게 끝점까지 가도록 회전하는 데 집중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마찬가지로 양쪽 손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면 되세요. 자, 마지막으로 익스텐션, 즉 신전을 할 때 필요로 되는 근육을 강화할 건데요. 이건 팔꿈치를 펴고 살짝 앞에서 든 자세로 팔을 살짝 올리고 손목만 들어 올릴 겁니다. 동작 어렵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8개 정도 해주십니다.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것은 이 동작을 할 때 상승목은 이렇게 같이 올라가지 않도록 이런 동작만 조금 신경 써주시고 고립시켜서 익스텐션 동작을 해줍니다. 자, 이 모든 걸 다 하고 난 뒤에 제가 이전 영상에서 소개했던 백스윙 결 잡는 보조도구 있으시죠? 그 보조도구 있으신 분들은 이 다음 단계로 그렇게 백스윙 결을 만들어주는 훈련으로 준비 운동을 마무리하시는 겁니다. 이제 안심하시고 공 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볼 다 치셨다라고 가정하고 연습 후에 하는 컨디셔닝입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쩌면 우리가 다른 건 다 못 지켜도 반드시 지켜야 할 매우 중요한 루틴이 바로 이 부분일 수 있습니다. 바로 염증 관리죠. 대부분 우리 아마추어 분들이 연습장에서 볼 치다가 어깨 다 망가지거든요. 딱딱한 바닥에서 연습하는 환경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단 계속해서 자동으로 올라오는 볼과 올라올 때마다 어김없이 100% 성능으로 막 치고 싶어하는 그 욕구 때문에 그렇거든요. 골프 스윙은 0.2초 만에 폭발적인 힘을 발생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회전근개를 포함한 어깨 주변 근육들은 미세한 손상을 입게 되는데요. 물론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생리적 반응이죠. 문제는 이 미세 손상 부위에 염증 반응이 시작되면서 프로스타글란딘, 히스타민과 같은 염증 매개 물질이 분비가 되게 되고요. 이게 통증과 부종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염증이 만성화되면 회전근개 힘줄이 점점 약해지고 석회화되어지고 결국 파열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2가지만큼은 꼭 루틴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훈련 후에 해야지 되는 신경 가동술, 상완신경총 스트레칭인데요. 아주 단순하지만 너무나 매력적인 이 스트레칭은 이것을 하면 바로 자극이 옵니다. 이렇게 겨드랑이 안쪽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저릿한 느낌이 올 거예요. 이렇게. 이건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신경이 팽팽하게 당겨지면서 발생하는 신경 가동술의 전형적인 반응인데요. 우리 팔로 가는 모든 신경은
목뼈 사이에서 나와서 겨드랑이를 거쳐 손가락 끝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상완신경통이라고 하죠. 손목을 이렇게 꺾고 팔을 몸 가까이에서부터 멀리 뻗는 이 동작은 이 신경 줄기를 물리적으로 가장 길게 늘리는 상태를 만듭니다. 짜릿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이 신경은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성질이 아주 적어요. 그래서 끝까지 쭉 당겨지면 신경 주변의 혈류량이 일시적으로 변하면서 전기 신호 같은 찌릿함이 발생하는데, 이는 신경이 해당 경로에서 압박을 받거나 유착이 되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동작이 어깨, 목 통증에 효과적인 이유는 어깨 통증의 상당수는 어깨 자체의 문제이기보다는 신경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즉 근육에 과하게 긴장을 하면서 발생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스트레칭을 하면 신경이 근육이나 근막 사이에서 서로 부드럽게 미끄러지도록 유도, 즉 글라이딩 되도록 유도합니다. 또한 신경을 적절히 자극하면 뇌로 전달되는 통증 신호가 조절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어깨와 목 주변의 긴장도가 즉각적으로 낮아지거든요. 동작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손목을 꺾어서 몸에서부터 멀어지게 쭉 뻗은 다음에 아래로 살짝 내립니다. 다시 멀어지면서 살짝 떨어지게. 자, 요때 어깨가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요. 어깨를 떨어뜨려 주는 작업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 동작을 할 때 겨드랑이 안쪽으로 이렇게 새끼손가락 방향으로 자극이 오거든요. 이 자극을 적당히 유도하시면 돼요. 귀 옆에서부터 멀어지면서 어깨가 툭 떨어집니다. 자, 목과 같이 응용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손을 바라본 자세에서 시작해서 멀어졌다가 목이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쭉 내려갑니다. 자, 이때 주의할 점은 이 통증이 너무 지릿지릿한 통증이 너무 좀 날카롭다면 이때는 라운드 숄더가 많이 진행을 한 분들이나 아니면 목과 어깨에 만성 통증이 있는 분들이 이런 저릿저릿한 부분들이 조금 더 강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팔을 내리는 부위를 조금씩 조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돼서 조금만 내리고 다시 이렇게 시작하고 조금만 내리고 점점 많이 내려지도록 훈련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컨디셔닝을 하는 동안에는 기분 좋은 찌릿한 정도의 어떤 전기 자극 같은 걸 유지한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댁에 가셔서 하실 컨디셔닝인데요. 아이싱입니다. 반드시 48시간 안에 아이싱을 해주세요. 아이싱 그냥 쉬거나 뜨겁게 지지면 안 돼요. 아니면 찬물 샤워 정도는 내가 하는데 어때요? 안 됩니다. 왜 단순 찬물 샤워가 아니라 아이싱이어야 하냐 하면요, 염증 반응은 온도에 민감합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염증 매개 물질의 활동이 더 활발해지죠. 그래서 운동 후 찜질은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거고요. 반대로 냉각은 염증 매개 물질의 분비를 억제하고 혈관을 일시적으로 수축시켜서 부종을 줄이기도 하고요. 신경 전달 속도를 늦춰서 통증을 감소시키기도 합니다. 물론 찬물 샤워를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더 좋겠지만 냉정하게 생리학적 변화를 유도해내기에는 매우 역부족이죠. 즉 신경이 긴장을 할 만한 온도와 시간을 유지해 줬을 때 비로소 생리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 적정 시간은 운동 직후 48시간 이내에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아이싱 효과, 그걸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아이싱팩 하나 정도는 구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건 제가 10년간 사용해 온 아이싱팩인데요. 사실 사용하기가 좀 번거롭고 불편하기는 했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한번 착용을 하면 어깨가 가지고 있는 이제 입체적인 환경을 잘 커버해줘서 꽤 만족도는 좋았습니다만, 사실 이게 의료 도구의 카테고리에 속해서 가격이 꽤 많이 비쌌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핸디하고 가격도 저렴한 걸 좀 사다 보니까 후기도 굉장히 좋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아이싱팩이 있어서 한번 구매해 봤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차고 있는데요. 저도 이번 영상 만들다 보니까 좀 즉흥적으로 사게 된 거긴 한데 장점이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좀 해드리고 싶었고요. 일단 사용하는데 매우 편리합니다. 이 제품은 어깨 모양으로 이렇게 커버가 어쨌든 직조되어 있지는 않지만 젤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입체적인 어깨 표면에 잘 부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냉동해서 바로 꺼내도
딱딱하지 않고 어깨 모양대로 잘 덮어주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좀 성형이 되어 있지 않은 제품이다 보니까 무릎이나 허리 이런 부위도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어서 뭐 두루두루 쓰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 골퍼들뿐만 아니라 프로 야구 선수들, 테니스 선수들, 이렇게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종목들의 선수들은 이렇게 훈련이나 시합 후에 반드시 지키는 게 이 바로 아이싱입니다. 아유, 뭐 내가 뭐 프로도 아니고 운동선수도 아닌데 뭐 그렇게까지. 아니죠. 프로가 아니니까, 운동선수가 아니니까 더 많은 부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추어인 우리들은, 그리고 연령대가 40대가 넘어간 이후부터는 꼭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 운동 후 관리예요. 이렇게 단 15분 투자로 다음날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지고, 이러한 패턴을 월 단위로, 연 단위로 늘려보면 여러분 스스로 이 에이징 커브 곡선을 이렇게 가파른 것이 아니라 완만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는 겁니다. 자세한 제품 안내는 제가 따로 링크 걸어 두었으니까요. 들어가서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고, 꼭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아이싱팩 하나 정도는 좀 잘 구비해 두셨다가 여러분들 염증 관리에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골프는 매우 과격한 운동입니다. 라는 주제로 올린 영상이 있었는데요. 여전히 골프가 땀이 나지 않는다고, 숨이 차지 않는다고, 운동 같지 않은 운동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해보시니까 어때요? 골프는 매우 과격한 운동이라고 주장할 만한 생리학적 근거는 차고 넘칩니다. 운동 기준을 삼는 척도가 땀이나 칼로리였다면 골프가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내는 신체 중 특별히 이 어깨는 정말 잘 관리하셔야 오래오래 똑똑하게 써먹을 수가 있게 되죠. 오늘 영상 꼭 저장해 두셨다가 연습장 가실 때마다 20분 먼저 가셔서 이 세 가지 단계를 실천하시는 습관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골프 기능을 높여주는 트레이닝과 함께 골프 통증을 케어해주는 트레이닝까지 계속해서 업로드 드릴 예정입니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셔서 우연히 열어본 그 영상이 여러분들의 골프 라이프에 큰 도움이 되는 인연이 되길 희망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